732 부대와 좀비. 이게 지금 녹음이 잘못돼서 두 번째 녹음인데, 근데 원래는 12시 전에 광복절 날 했는데,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이제 16일이 돼버렸네. 어제 됐었나? 어떤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국회에 제보를 했대요. 구글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된다고 제보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그 제보 그걸 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독도를 치면 이제 검색이 된답니다. 물론 저는 그 친구가 물론 국회에 이렇게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제보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미 검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알았다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기는 일이고, 얼마나 독도를 검색을 안 해봤으면, 얼마나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검색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3년이야 된 지금에서야 제보에 의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좀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떨어지는 지지율과 맞물려 가지고 수해 같은 거, 지금 수해 복구 문제도 그렇죠. 그렇게 일본하고 중국에서 비가 많이 와서 댐이 무너지고, 그 뭐죠, 그 큰 대형댐, 그게 금이 갔다는 등 그런 얘기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뚝 터지니까 가가지고 봉사활동, 영부인은 그런 봉사활동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 그런 봉사를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죠. 그죠?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거기 가서 설거지나 하라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한박도 핵실험, 만약에 한박도에서 핵실험을 그 근처에서 했다면 4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뚝이 무너지고, 거기 대운하 쪽 그 보세해놨는데도 거기도 이렇게 무너졌더군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일반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제가 그랬죠. 그때 당시 한 3초 정도 지진 났었다고. 이거는 그냥 물이 많이 와서 땅이 물러져서 터진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인천 쪽에서 뭔가 터진 거죠. 그게 핵미사일이 됐던 핵폭발이 됐던 어떤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폭발이 있고 난 후에 수해가 오니까 그걸 못 이겨서 하중에 못 이겨서 이렇게 무너졌겠죠. 그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죠? 이렇게 보면 보통 위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땅의 밑으로 이렇게 시멘트 발라놓은 게 박살난다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공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자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지자체 예산이 있긴 이건 솔직히 지자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도 전체를 펴놓고 이렇게 그걸 해야지, 그냥 지자체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던져놓은, 그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3년 수리한 지 3년 됐는 다리가 깨져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응? 그 전에 미리 낡은 다리는 걷어내고 새 다리를 만들든지, 보고가 부실하면 해놓든지, 그죠? 보강을 하든지 해놨어야죠. 그죠? 그냥 뚝 터지면 4대강 핑계대고 나는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봉사활동은 뭐 하려 해요? 그거 왜 가요? 그거 가서 왜 치우고 있어요? 그렇게 당당할 것 같으면, 다 모든 게 4대강 책임일 것 같으면 왜 그거 가서 그러고 있어요? 그죠? 이 정부는 가만 보면 세금 올리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세금 올리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국가 정비, 뭐 일자리 창출, 그냥 공무원 뽑아가 표 받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손쉽게 그냥 국민들 고열 짜내가지고 일자리 공무원 뽑는 거, 그 자기 표 찍어준 사람들 뽑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나라가 어찌 되든 개판이 되든, 코로나도 또 안 먹죠. 계속 해외 유입 안 먹고 있다가, 또 퍼졌죠. 물론 코로나 같은 건 전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숨어있던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인구가 천만이잖아요. 그러면 1,000,000명 모두를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이렇게 터지면, 그죠? 뭐가 사건이 터지거나 뭐가 증상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찾아서 당신은 코로나예요 이래 돼 버리면 이제 그 역추적 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환자를 찾는, 그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코로나 환자를 찾는 방법.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환자가 나와야 그 사람들 치료하고 격리하고 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그 기사 났던데 대구는 0명이라더군요. 43일째 대구는 코로나 환자가 0명이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대구는 코로나 생길 일이 없어요. 진천지 아니면 코로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의 어떤 거의 테러 수준에 가까운, 신천지에 거의 테러 수준에 가까운 그런 일이 없었다면 대구는 코로나가 올 일이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 쪽이 훨씬 더 유입이 많죠. 그죠?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지금 거의 일치해요. 제가 코로나 초반에 예상했던 거와 거의 일치하고, 대구는 신천지 잡고 격리하고 하니까 뭐 없죠. 생기죠. 당연히 환자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맥이는 거예요. 그죠? 테러 생화학 테러를 한 거죠. 신천지가 어떤 이유에서 대구에 생화학 테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기간에 딱 맞춰서 그렇게 테러를 했어요. 그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7.3 부대와 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마침 또 광복절 주제와도 맞아떨어지고.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니에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참고 서적, 뭐 많은 서적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좀 괜찮은 그 표지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들 몇 개를 뽑아왔어요. 제가. 그 7.3 부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요즘 친구들 7.3 부대에 대해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7.3 부대가 뭐냐면 일본이 그 일제시대 때 중국 하얼빈 지역에 큰 이렇게 그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일종의 수용소 같은 거죠. 수용소 같은 거를 만들었나 봐요. 거기를 관리하던 부대가 7.3 부대인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히로시마,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좀비가 쓰여졌다, 거기에 이제 맥락을 같이 해서 그 7.3 부대가 과연 생화학 무기만 만들었나? 이 사람들이 했던 주요 어떤 업무는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좀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나? 어떻게 이 좀비가 뭔지, 이 좀비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 연맹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는 거기에서 또 7.3 부대가 잠깐 나오는데, 그 박상원 씨가 이제 일본군에 끌려가가지고 어떤 부대에 갔는데, 그 부대에 이제 쥐에다가 패스트균을 넣어가지고 퍼뜨리는,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도자기 접시 같은 거를 공중에 이렇게 던지고 총으로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패스트균이 쫙 퍼지는 뭐 그런 실험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는. 지금 그 잠깐 유튜브에 스포트라이트를 잠깐 보니까 이 7.3 부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군요.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었나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대충 제가 들은 731 부대의 실험들을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모성애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여자가 자기 자식을 언제 버리나, 거기에 대해서 모성애와 관련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애기를 이렇게 보호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애기를 버리더라는 거죠. 뭐 그런 실험. 그리고 이렇게 햇빛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이렇게 상하는가. 그리고 전기, 감정 같은 거 몇 볼트까지 견디나? 뭐 그런 실험을 했다더군요. 이렇게 이런 실험을 한 곳이 나라가 두 군데가 있죠. 독일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많은 해부라든지 많이 해봤겠죠, 그죠? 뭐 세균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 물론 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도 만들었겠지만, 그런 거 많이 그래 해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의학 수준이 좀 높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수술 같은 거 일본 가서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죠. 운동선수들 보면 일본 가서 수술 많이 받더라고요. 한국은 독일하고 일본 가서, 축구선수는 독일로 많이 가고 야구선수는 일본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뼈 조각 제거 수술 뭐 이런 거 받기도 하고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체 실험을, 이런 실험, 지금도 이런 실험을 하고 있죠.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뭐죠, 원래 쥐 실험을 많이 하는 이유가, 쥐가 빨리 자손을 낳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자손을 빨리 낳는데, 그래서 이게 1대, 2대, 3대까지 이 약효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쥐 실험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쥐 실험이 이제 아무 이상 없으면 조금씩 이렇게 무게를 늘리죠. 무게를 늘려서 사람 무게까지 늘리죠. 보통 이렇게 돼지,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한 100kg, 60에서 100kg 정도니까 보통 이렇게 돼지한테 실험을 많이 하나 봐요.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송아지한테 많이 하죠. 심장 이식 수술해서 성공했을 때 소가 며칠이나 사는지 그런 실험 같은 거 많이 하죠. 실제로 지금도 암묵적인 어떤 그런 거 상으로 731 부대와 같은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뭐 실험이라는 핑계로 더 심한 일도 하죠. 예전에 제가 심한 거 봤던 거는 고양이 머리에다가 메모리를 이렇게 이식을 하는, 그러면 만약에 뇌가 반도체하고도 반응을 하는지 뭐 그런 실험이었나 봐요. 실제로 영화도 있죠. 케이누 리브스 나왔던 뇌에다가 메모리 박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때 옛날에 그런 실험 같은 걸 외국에서 많이 했나 봐요. 너무 심하면 이렇게 막 폭로하기도 하죠. 내부자 폭로. 그래가지고 회사 막 문 닫게 하기도 하죠. 바이오하자드 게임도 보면 엠브렐라라는 제약회사잖아요. 거기서 좀비를 실험을 하고 하다가 그게 나온 거죠. 영화에서는 실험체 중에 한 명, 여성분 이름 뭐지? 실험체 중에 한 명이 계속 이렇게 여러 명의 실험체를 만들어서 그 중에 가장 강하게 살아남는 실험체 하나를 이렇게 컨택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바이오하자드 영화는 뭐 게임은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이런 731 부대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티브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731 부대는 좀비를 연구했던 부대였을 것 같아요. 그죠? 1차 대전 때 좀비를 사용을 했으면, 만약에 독일군이 먼저 알았다, 독일군이 먼저 알아서 샘플을 일본한테 전해줬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우리한테 왔으면 너한테도 올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약점은 뭔지 뭐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731 부대에 또 좀비 연구소를 만든 게 아닌가. 아니면 좀비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수용을 한 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약간 특이한 친구들이 있죠. 총 맞아도 안 죽는다든지, 총을 한 10방 맞았는데도 안 죽는다든지, 뭐 그런 친구가 보일 수 있죠. 그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연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장소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분명히 2차 대전 때 좀비가 만약에 사용이 됐다면, 그 좀비를 어떻게 치료하는 법, 아니면 좀비의 약점, 뭐 그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자료를 입수해서 6.25에 사용, 그 731 부대가 있던 위치가 중국 하얼빈이기 때문에 분명히 2차 대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중국이 그 하얼빈에 있는 연구소를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가서 일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죠? 뭐 보고서 같은 걸 다 태워 없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그 전에 입수를 했든지, 뚜껑대로 보내서 그 전에 입수를 했든지. 그죠? 아무튼 장국이 자료를 입수해서 145태 때 좀비 부대를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중국도 그 당시 무기가 형편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국도 그 당시 무기라고 뭐 비행기를 만들고 이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게 소총부대밖에 없었잖아요. 있는 건 사람하고 소총 수준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은 무기가 상당했다고요. 전투기도 있었고 폭탄도 있었고 무기가 상당했고 탱크도 있었고 무기가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탱크를 주면 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물량이라든지 장비가 월등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해 전술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폭격을 하거나 포를 쏘거나 하면 전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도 제압을 못했다는 건 좀비밖에 없어요. 쏴도 흘러오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때 당시 옛날 국군 영화 보면, 145태 관련된 영화 보면 중공군이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작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야간에 어떤 친구가 피리를 불어서 진격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뭐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좀비가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 피리를 따라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지금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탑시크릿이고 분명히 국가 최고 위원들은 알 거라고 봐요. 6.25 국방부라든지 6.25 참전 그 중에 생존자들이라든지 분명히 약간 이상한 애들이 있었다라는 건 아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지리산 빨치산은 좀비. 그러니까 그 145태 때 쭉 내려왔던, 공격을 하면서 내려왔던 좀비들이겠죠. 그죠? 아니면 일반 군진이 내려왔다가 죽어서 좀비가 됐든지. 그죠? 아니면 산에다 묻었는데 좀비가 돼서 올라갔든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좀비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리산 빨치산은 좀비가, 그 중에 일부가 소록도로 간 게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아닌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문둥병 관련 이야기는 문둥병 환자들, 물론 뭐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된 사실이지만, 문둥병 환자들이 애기 간을 빼먹는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애기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좀비하고 생각해 보면 맞는 거죠. 애기 간은 아닐지를 몰라도 물어가지고 전염시키는 거죠. 보면 제가 이렇게 좀비와 관련 연구를 이렇게 좀 자료를 본다고 워킹데드를 봤는데, 워킹데드 내에서 설정은
좀비도 굶으면 죽는다. 좀비도 계속 무언가를 뜯어먹지 않으면 죽는다. 뭐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또 뜯어먹는 좀비가 있고 안 뜯어먹는 좀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육을 먹는 사람 있고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인육을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이게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근데 좀비들이, 워킹데드에서 좀비들이 내장 뜯어먹는 걸 이렇게 보면, 예전에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 개 키우는 데가 있었어요. 개 키우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이 밥을 안 주고, 방치한 개들이 있었어요. 그 개들이 우리에서, 옆에 개를 뜯어먹는, 뭐 그런 모습이 옛날에 동물농장에 잡혔거든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좀비들이 내장 뜯어먹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좀비 바이러스는 광견병의 확률이 높다. 광견병과 한센병에 섞어놓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리산 빨치산은 좀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뱀파이어, 늑대인간, 좀비, 프랑켄슈타인. 처음에 좀비가 뭘까? 뭘 무네? 목을 자꾸 무네? 뱀파이어인가? 그럼 문헌을 찾아봤겠죠, 그죠? 옛날 문헌에 목을 무는 뭔가, 목을 묶는데 총 맞아도 안 죽는 애가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뱀파이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가 나왔다가. 근데 너무 파워풀하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파워풀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너무 파워풀한 늑대인간이 아닌가? 좀 뜯어먹는 애들도 있으니까 늑대인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닌가? 부두교 좀비하고 비슷한데? 그죠? 영혼 없는 걸어다니는 게 부두교 좀비하고 비슷한데? 뭐 이렇게 좀 더 생각이 조금씩 발전을 했겠죠. 이게 뭘까? 사람을 보면 전염되고 사람을 막 공격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죠? 막 연구를 했겠죠,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프랑켄슈타인. 좀비가 문제인지 프랑켄슈타인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좀 프랑켄슈타인을 마지막에 놓고 싶어요. 그죠? 프랑켄슈타인이 뭐예요? 그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전기를 해서 살려내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프랑켄슈타인은 좀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지능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성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무조건 가서 좀비처럼 물진 않죠. 자기한테 안 좋은 사람만 공격을 하죠. 프랑켄슈타인도 보면 바이오하자드에 보면 도안이라고 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이제 프랑켄슈타인 스타일이 그런 친구죠. 그것도 분명히 프랑켄슈타인도 지금 코로나 같은 게 프랑켄슈타인일 수 있죠. 좀비처럼 물진 않지만 전염성이 강한, 그죠? 어떤 합성된 물질, 그죠? 인위적으로 합성된 어떤 바이러스, 그죠? 화학 생화학 무기, 그런 걸 저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영화 제작을 할 때 근거 없이 만들진 않는다. 보통 작가들이 뭔가를 글을 쓰고 시나리오 쓰고, 저도 뭐 시나리오 마마추어 시나리오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근거 없이 쓰지 않아요, 그죠? 너무 황당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건 가능하겠다 싶은 거, 그런 걸 대체로 많이 써요, 그죠? 워킹데드 같은 것도 보면 비록 좀비라는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그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면 좀비도 좀비지만 어떤 세기말적 현상,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고 종말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지. 꼭 뭐 이렇게 좀비 바이러스는 하나의 어떤 계기고, 그죠? 거기 보면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비를 아프리카 부족 같은 사람들, 아프리카 원시 부족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 들어간 어떤 탐험대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홀로코스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면
어, 별반 다를 게 없죠. 다만 이제 그죠? 좀비나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다만 요즘 이제 아프리카가 예전같이 그런 아직도 원시 부족이 있는 데는 인육을 먹는 데는 아직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프리카 부족들도 어쨌든 그 약간 원시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족들도 아직 있긴 하니까요. 그죠? 우리도 시골 가면 아직도 옛날 그 조선시대 같이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아프리카도 원시부족 형태의 그런 스타일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영화 제작자 유태인이 많은 스티븐 스필버그. 그죠? 스티븐 스필버그 하면 유태인인 거면 다 알아들 테고. 그 블랙스완 나왔던 그 친구. 토르 애인, 토르 1편 애인. 뭐 그런 사람들, 그 유태인이 많죠? 그것도 찾아보면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거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그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2차 대전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신드러 리스트 같은 거라도, 것도 있고, 또, 뭐, E.T.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영화에 이렇게 조스 같은 것도 있고, 보면, 조스도 이렇게 보면 뭐, 물죠. 그죠? 조스도 이렇게 보면 물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쪽으로 본인들은 알고 있지 않나. 다만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그죠? 본인들끼리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우리 또 구미호나 뭐 이런 그런 소위 말해 요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깨비라든지 구미호라든지 뭐 이런 거 알잖아. 처녀귀신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걸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그런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할로윈 같이 분명히 자기 나라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귀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전설 같이 내려오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유태인이라면 좀비 같은 거 꼭 알지 않을까? 그 비슷한 게 뭔가를 알지 않을까? 제가 뭐 유태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봤을 때 뭔가 그런 게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튼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좀 더 많은 자료는 제가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13일 부대에 관련된 내용은 뭐 많더군요. 영상 자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 어찌 보면 참 시대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코로나 시대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게 남일 같지가 않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의학을 발전시키고 백신 만드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그죠? 대구가 이렇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죠? 대구가 좋아진 걸 보면 여러분들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같은 한국민이니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잘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 코로나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보고 731 부대와 같은 일은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좀 그래요. 약을 만들어야 되긴 한데 근데 이게 양면성이죠. 한쪽으로는 이 약을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한쪽은 어떻게 인체 실험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느낌. 그죠? 이게 참 그러네요. 그죠? 양면성이 있네요. 그죠? 한쪽으로는 누군가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도 731 부대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